자, 오늘은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동 정책의 판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지웅 기자 기사를 바탕으로 서방 세계가 왜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영국 총리가 이렇게 선언했죠. 75년 전 영국은 이스라엘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굳건했던 서방의 외교 정책에 말 그대로 거대한 균열을 낸 한마디였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자, 그러니까 2025년 9월 21일 이날은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진짜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 같은 날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서방의 정책이 바로 이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영국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80차 유엔 총회 개막을 딱 이틀 앞두고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거의 동시에 마치 짠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미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나라가 145개가 넘는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야?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G7 국가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서방 선진 7개국 그룹의 멤버인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처음으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국제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 결정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무려 100년 이상이요.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선언부터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가 영국의 이번 결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바로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왜냐고요? 한 세기가 넘는 분쟁의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받는 바로 그 영국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바로 1917년의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국가 설립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 선언 하나로 시온주의 운동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됐죠. 하지만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던 인구의 90%는 아랍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건 뭐 그야말로 등 뒤에 칼을 꽂은 배신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1917년 벨푸어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차 중동전쟁이 터지죠.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랑 서안지구를 점령하고요. 1988년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두 국가 해법이라는 희망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결국 또 좌전됐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G7 국가들이 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2025년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가 아까 영국의 움직임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 흐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바로 같은 날 뒤를 따랐고요. 심지어 바로 다음 날에는 프랑스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죠. 이건 정말 서방의 핵심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나라들은 도대체 왜 각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힌트를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확장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 말했죠. 이스라엘이 계속 정착촌을 늘려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걸 막고 있다. 이게 바로 명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백지수표를 준 건 절대 아니었어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을 내걸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첫째, 행정 시스템 개혁하고
둘째, 하마스는 빼고 2026년에 선거 치르고, 셋째, 가자 지구는 비무장화해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딱 걸면서 아주 현실적인 요구를 분명히 한 거죠. 자, 그럼 이 폭탄 선언에 대한 전 세계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가 진일보했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격렬한 비난이 빗발쳤죠. 이 반응 차이를 좀 보세요. 이스라엘 정부는요, 터무니없다, 이건 테러에 대한 보상이다, 심지어 인질협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하면서 즉각 맹비난했고요. 반면에 팔레스타인 측은 평화와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니 왜 이제야? 하는 복잡한 심경도 숨기지는 못했죠. 심지어 가장 가깝다는 동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승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은 정반대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죠. 심지어 미국 공화당 고위 인사 25명은 공동으로 서한까지 보내서 이러면 제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들, 대체 최종 목표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지훈 기자는 이 결정이 사실상 하나의 절박한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사실상 끝났다고 여겨졌던 두 국가 해법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려는 국제사회의 마지막, 정말 필사적인 시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 그 길을 어떻게든 다시 열어보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결정이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까요? 아니면 이미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갈등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조치가 될까요? 역사의 평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